12월 달부터 4680 배터리 지금 LG 에너지솔루션에서 양산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되면은 배터리의 안정성을 더 높이는 트리거가 될 수 있고 또 배터리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전기차의 추가 확산의 하나의 요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 우리나라 셀업체들 같은 경우 왜 셀업체가 먼저 반응을 줬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최근 전기차 업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전기차 업황은 지금 제가 컨퍼런스 콜 3분기 거 LG 에너지솔루션하고 GM, 테슬라, 그다음에 에코프로 그룹 거를 갖다 좀 요약을 했는데요. 요걸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3분기 실적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GM은 괜찮게 나왔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그런 대로. 근데 그에 반해서 LG 엔솔하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물론 엔솔은 생각보다는 잘 나오긴 했지만은 AMPC를 제외하면은 적자. 그다음에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어닝이 사실상 쇼크가 나왔는데 4분기 쪽을 얘기를 하게 되면은 GM 같은 경우는 전기차 쪽이 이제 공원이익이 흑자 전환이 될 거다. 영업이익이 아니라 공원이익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두 자릿수 출하 증가 예상한다. 그다음에 에코프로하고 엔솔은 실적은 조금 부진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여전히 캐즘 구간에 들어가 있고 이번에 반등을 줬던 거는 내러티브 효과가 굉장히 강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5년 전망을 얘기를 하면은 LG 엔솔에서는 그 CO2 규제가 유럽에서 20%를 강화하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기차를 팔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유럽이 경기 침체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자동차 판매량 자체를 줄일 수 있다라는 이제 잠재 리스크는 있는데, 엔솔에서는 그 중저가형 보급형 제품에다가 LFP하고 미드니켈 등을 이제 탑재를 해가지고 저가형 솔루션을 제공을 할 거다. 그래서 24년도에는 영업이익이 6,110억 예상을 하지만 25년에는 2조 8,700억. 요게 이제 회사에서 제시한 숫자는 아니고요. 증권사 리포트에 나온 거고요. 어찌됐든 간에 25년도는 괜찮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엔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GM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 적자가 25년도에 더 많이 줄 거다. 아까 말씀드렸던 게 영업이익이 아니라 공원이익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원래 이익이 안 나면은 이제 그 공원이익이라고 해가지고 또 따로 떼가지고 비용을 갖다 또 따로 떼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적자 많이 줄어들 거다. 그래서 이제 25년도에는 전기차 공원이익이 시작이 될 경우에 이제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AMPC, 그러니까 보조금을 더 많이 받게 되면서 그 가격 경쟁, 내연기관차보다 이제 가격 경쟁도 가능해진다. 한마디로 24년보다 25년은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25년도 상반기에 보급형 전기차 출시한다. 판매 늘리겠다는 거고, 그래서 연평균으로 25%에서 30%를 판매를 늘리겠다. 그리고 FSD 같은 경우는 이제 운전자 개입 없는 주행거리를 5배에서 6배로 늘리게 것이고, 또 한 가지는 2분기 중에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게 이제 만들겠다. 그래서 26년도 양산 대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에코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면 25년도에 이제 에코프로 BM 쪽에 판매가 늘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 그 다음에 고객사 신차 출시 효과 이런 것 때문에 23년하고 비슷한 판매 물량이 늘어날 거다. 이 얘기는 23년이 바닥이고 25년부터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얘기를 하면서 제가 약간 기시감 같은 거 들었던 게 뭐냐면, 그렇게 안 돼야 돼요. 근데 뭐냐면 작년 3분기 말 4분기 컨퍼런스 콜 할 때도 그랬어요. 24년도 상반기 지나면서부터 좋아질 것 같아. 근데 지금 계속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단정적으로 믿기보다는 어쨌든 지금 구도 하에서는 GM 쪽에서도 전기차 판매에 의해서 적극적인 게 있고, 그동안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약간 비관적인 것도 있었는데 내년도에 25에서 30% 성장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업황 자체는 내년에 대한 기대감을 일단 좀 가지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실적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소재 기업 쪽은 3분기가 제일 안 좋고 4분기도 좋지는 않지만은 이제 바닥을 다지는 그림이 나올 것 같고, 대신에 이제 그 환경적인 내러티브 효과는 계속 될 것 같다. 그리고 25년에 대한 기대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들 갖고 있는데, 이제 트럼프가 됐을 경우에 전기차 쪽 어떻게 될 것 같아 라고 했던 부분들도 좀 과장될, 주가에 좀 반영이 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내러티브 바닥은 확인됐고, 실적에 의한 바닥이 이번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는 이제 결국은 3분기, 4분기 지나면서 확인이 될 것 같다라는 거고요. 전체적인 업계 반응은 뭐냐면, 테슬라 판매량 증가나 GM,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의혹을 봤을 때는 바닥은 통과하는 것 같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배터리 가격이 지금 떨어진 상태, 거기에서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AMPC 효과도 역시 커지게 되고 그러면서 전기차 가격이 떨어지면서 전기차를 조금 더 팔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다. 그런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저번에 인천에서 화재가 한번 나가지고 전기차 하면은 막 포비아 현상 나오고 했지만 외국은 우리나라처럼 집단 주거 형태, 그러니까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해외 쪽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덜하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12월 달부터 뭐 4680 배터리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양산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되면은 좀 배터리의 안정성을 더 높이는 트리거가 될 수 있고 또 배터리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향후에 전기차의 추가 확산의 하나의 요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닥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이슈가 있을까요? 과거 것들하고 제가 쭉 정리를 했는데요. 일단 북미 쪽에서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에서 중국 제품을 퇴출시키기 위해서 관세가 9월 27일부터 부과가 됐고요. 배터리 쪽과 관련해서 7.5% 세금 매기던 걸 25%로 올렸거든요. 이거는 일반 배터리 쪽이고 ESS 쪽 같은 경우는 이제 26년도 말부터는 이제 관세 부과 들어가고 아마 사실상 진입을 못하게 막을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체들이 ESS 쪽으로 해서 LG엔솔도 그렇고 SDI도 그렇고 수주가 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추가로 지금 확정이 안 된 게 좀 있어가지고 요즘도 조회 공시 들어오던데 SDI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유럽에서도 지금 중국산 배터리 전기차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거든요. 최대 49.5%의 관세를 부과하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유럽의 딜레마가 뭐냐면 배터리가 유럽 배터리 회사들이 있는데 수율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수율이 안 나오다 보니까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BMW도 그렇고 벤츠도 그렇고 노스볼트나 이런 쪽에다 이제 의존했던 걸 갖다가 방향을 우리나라 업체 쪽으로 전환이 됐죠. 그래서 BMW 쪽은 아마 삼성 SDI가 수주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그건 북미향이긴 하지만 벤츠 같은 경우는 북미향은 LG엔솔 쪽으로 갔고 그 다음에 유럽 쪽에서 이제 판매하려고 하는 상용차 관련해 가지고 포드가 LG엔솔한테 또 오파를 줬죠. 그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뭐 르노로부터 LG에너지 솔루션이 LFP 배터리를 한 5조 원어치 수주한 게 있었는데 이것도 우리나라 업체들이 LFP 배터리 쪽으로 양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중국산이 다 가져갈 거야라고 했었던 걸 우리나라 업체가 가져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EU 집행부에서 CO2 규제가 한 20% 더 강화가 되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 가가지고는 전기차를 더 팔아야지만이 벌금을 안 내요. 전기차에 대한 판매 유인이 더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독일이 전기차 보조금을 부활하기로 했고 오다 보니까 프랑스가 EU 전역에 전기차 보조금을 다 도입하자. 전기차 판매를 늘려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베이스를 좀 키워주는 거죠. 그러면 중국산 전기차들이 비싸서 못 들어오면 재밌는 거 하나 얘기해주면 독일 차들이 중국에다 공장 만들어 갔잖아요. 거기서 만들어 갖고 수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관세가 부과가 되죠. 그러면은 거기서 팔아먹을 때는 자동차 공장이 갖고 있는 회사들 걸 파는 게 유리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수출을 했을 때는 중국산처럼 저가로 팔지 않기 때문에 관세 영향을 안 받거나 덜 받거나 그 경우에 우리 것도 파는 게 또 유리할 수도 있죠. 우리한테 나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전기차 판매량을 놓고 봤을 때 올해 들어와서 중반 이후에 역성장하던 전기차 판매량이 미국 시장 중심으로 해서 다시 늘기 시작했다.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2차전지 쪽에 대한 기대감. 거기다 또 25년 되면 우리나라가 북미에 짓고 있던 공장들이 이제 램프업되고 가동이 되기 시작하면서 판매량이 늘어날 것이고 또 한 가지 북미의 업체들도 신차 출시가 많아지게 되고 보급형 전기차들이 확산이 되기 시작하고 당장에 내년 상반기 중에 테슬라도 보급형 전기차 출시 예고해놨잖아요. 판매량이 많아지게 되면 배터리의 가동률이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어찌됐든 간에 지금 올해보다는 좋아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죠. 근데 한 가지 변수는 있어요. 그게 뭐냐? 경기가 만약에 침체기에 들어간다든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자동차는 비싼 내구재잖아요. 아무래도 판매량이 줄겠죠. 그런 부분들은 좀 점검을 할 필요는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어쨌든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림은 좀 갖추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셀 업체 쪽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리고 우리나라 배터리 3사 동향도 말씀해 주세요. 우리나라 셀업체들 같은 경우 일단은 지금 왜 셀업체가 먼저 반응을 줬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거는 AMPC 때문에 그래요. 보조금.
이 셀을 만드는 총 금액으로 해가지고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고요. 만드는 양, 킬로와트 단위로 했을 때 그 양을 기준으로 주거든요. 배터리 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배터리 그 원료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배터리 가격 자체가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보조금은 안 줄 수가 있어요. 양으로 계산해서 주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년 되게 되면은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보조금을 더 많이 받겠죠. 첫 번째.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배터리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전기차에서 차지하는 배터리 가격의 비중 자체가 워낙에 크잖아요. 그럼 전기차 가격을 떨어뜨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전기차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내연기관차하고 가격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많이 갭이 줄거나 비슷해지겠죠. 여기에 이제 좀 심하게 보면 GM 같은 경우가 이제 보조금을 좀 나눠달라 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해가지고 이제 일부 나눠 갖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전기차 값을 더 떨어뜨릴 수도 있죠. 보조금이 어차피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왜냐면 연비 규제 때문에 전기차를 많이 못 팔게 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페널티로 또 벌금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많이 팔기 위해서 전기차 가격을 더 떨어뜨릴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그게 승수 효과를 내서 전기차가 많이 팔리면 배터리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될 거고 배터리를 더 많이 찍어내면 배터리 업체에서는 AMPC를 더 받을 거고 그리고 또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면 낮은 원재료 가격을 이용을 해가지고 또 배터리를 만들게 되잖아요. 기존의 재고를 감안하더라도 점점 낮아질 거 아니에요. 원재료가 마냥 떨어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일정 시점 되면은 거기서 또 이익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회복이 되면은 AMPC 효과가 제일 큰 거는 어쨌든 셀업체다. 그래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많이 진출을 해 있고 비중이 크다 보니까 그 효과로 먼저 이제 고개를 든 거고요. SDI 같은 경우는 후발주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AMPC 효과가 좀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여기가 원래 폼팩터가 각형 위주로만 돼 있거든요. 사각형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판매하는데도 좀 어려웠었어요. 왜냐면 파우치형이나 원통형들이 없다 보니까. 근데 최근에 안전을 좀 강조하다 보니까 이 각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더해가지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468 배터리 양산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될 경우에는 어쨌든 두 가지를 갖추게 되니까 좋아요. 그런데 오늘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근데 많이 빠진 이유는 설비 투자 때문이라고 하는데 지금 루머예요. 이거는 확인된 건 아닌데 유상증자 얘기가 좀 있어요. 대규모. 그것 때문에 주가가 좀 빠진 것 같고요. 이게 진짜 투자 때문에 이루어진 거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 정말 좋아지는 그림이 나온다고 그러면 지금은 안 좋아도 조금 지나면은 투자 효과가 나올 수 있잖아요. 이제 그건 그렇게 보시면 되고 SK온 같은 경우는 이제 파우치형 위주 폼팩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과거에 기술 도용 이슈 때문에 이제 LG 엔솔에다가 페널티를 물어야 되는 그런 이제 금액도 지금도 아마 그럴 거고 또 투자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게 재무적인 압박을 좀 받고 있어가지고 어려웠어요. 근데 온은 상장이 안 돼 있잖아요. 이게 이노베이션이 온에다가 계속 자금 지원을 하다 보니까 자금이 말라버리고 그다음에 요즘 정유 쪽도 별로 좋지 않으니까 적자 나버리고 이랬는데 SK그룹 차원에서 이제 기업을 갖다가 살리기 위해서 에너지 기업인 SKENS하고 합병을 해가지고 재무구조를 SK 이노베이션의 재무구조를 이제 좋게 만들고 이러면서 재정적으로 좀 안정이 되고 이번에 흑자가 나긴 했는데 그건 일회성 수익이라고 하는 것 같고요. SK온 같은 경우는 업황이 좋아지면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있기는 한데 포드는 일단 좀 발을 좀 빼는 모습 주요 이제 업체인데 반해서 이제 그걸 갖다 현대차하고 돌파구를 좀 모색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SK온 입장에서는 아마 영업이익을 빨리 정상적으로 흑자 전환을 시키려고 할 거예요. 그래야지 이건 또 상장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재무적인 활로를 좀 모색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어차피 상장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3사를 놓고 봤을 때 현재 메리트는 엔솔이 가장 좋고 그다음에 이제 SDI는 이번에 증자와 관련되는 루머가 어떻게 나오느냐를 지켜봐야겠지만 증자 루머 때문에 많이 빠지면 그것도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지금 당장은 불확실성 때문에 애매하게 걸쳐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배터리 3사는 그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는 어차피 투자하려면 이노베이션을 해야 되는데 저라면은 굳이 할 것 같진 않아요. 저는. 현대차의 향후 전망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현대차는 영업이익 가이던스가 3조 9천억. 근데 시장이 너무 기대가 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환율이 원화 강세가 나오면서 그만큼 또 빠졌잖아요. 그래서 환율 효과도 감안을 했었어야 되고 판매량도 조금 준 걸로 알고 있는데 3조 9천억까지 봤었는데 그게 이제 3조 5천억대 나오면서 일단 어닝 쇼크로 인식이 됐고 10월 3일부터 이제 조지아 공장이 이제 가동이 시작이 되니까 이게 이제 고정비 부담이 생기잖아요. 처음에는. 그리고 이제 미국 쪽은 그런 대로 선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내수 국내하고
유럽 쪽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럽 쪽이 지금 경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근데 현대차는 예전에 현대차하고는 다르다. 그게 이제 자동차의 기초 체력도 강화됐다.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기차도 지금 아이오닉이 워낙에 지금 명품으로 지금 취급을 받고 있고 전기차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 쪽에서는 그 토요타 외에 하이브리드를 현대차만큼 양산할 수 있는 회사가 없어요. 잘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내연기관도 저가차 위주로 갔었다 그러면 제네시스 브랜드가 성공적으로 런칭이 되고 안착이 되면서 이미지 개선이 굉장히 잘 됐거든요. 그래서 포드 자체가 워낙에 잘 돼 있고 탄탄하다라는 거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주주환원 얘기를 워낙에 강조를 했잖아요. 아마 지난번에 그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이제 밸류업 관련해서 발표했던 내용을 근거로 하면 30% 좀 넘어가나 봐요. 주주환원율이. 그런데 토요타하고 혼다나 닛산 같은 경우는 50%가 넘어가고 있고요. GM이나 포드는 100%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100%를 넘어간다는 거는 사실 돈 버는 거 다 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도 현대차가 지금 글로벌 넘버 3냐 넘버 2가 되느냐 뭐 이러고 있는 위상인데 이 정도 위상이라고 그러면은 최소한 그 토요타나 혼다 수준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은 아직도 밸류업과 관련해서 기대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인도 증시에서 지금 4조 5천억 인도법인 상장하면서 돈이 들어오는데요. 이거를 활용해서 이제 자사주 매입하고 소강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지금 주가는 약한데요. 약한 이유가 일단 우리나라 증시도 약하고 지금 글로벌 증시도 전체적으로 좀 눌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피크아웃 우려가 있어요. 실적 관련해서. 왜냐하면 2분기에 워낙에 잘 나왔고 3분기 좀 줄어들고 하반기 가면서 내년 가면서 조금 줄어들 수 있다라고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 관련해서는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소위 말해서 주주환원만 꾸준히 높여준다고 그러면 하방 리스크는 그렇게 커 보이진 않는다. 지난번에 발표했던 내용을 근거로 봤을 때 보통주가 한 5% 정도 배당 수준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우선주가 7.5% 넘을 거예요. 지금 주가가 더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보면 하방 리스크는 제한적이고 또 한 가지 현대차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회사를 통해 가지고 로봇 관련된 사업도 준비를 하고 있고 지분을 다 가지고 있고 더해 가지고 말씀드리려면 별 관심들은 없지만 UAM, 그것도 현대차에서 진행을 지금 사업화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게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 그룹 자회사들도 실적들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현대차 그룹은 우리나라 그룹사 중에서 그 미래전략 포트폴리오가 가장 잘 돼 있는 회사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가는 좀 답답한데 배당 성향이나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견뎌볼 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